네, 안녕하세요. 대출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저는 캐시타임이라고 합니다. 대출이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친구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제가 일을 하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이 대출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하고 또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빚내지 마라. 빚내서 살면 쫄딱 망한다. 이런 얘기도 저는 많이 듣고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는데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그리고 겪어보고 나니까 대출은 정말 필요한 그런 하나의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대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많고 또 우리가 학교에서 대출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그런 대출 받으러 간다고 하면 담임선생님한테 굉장히 잔소리도 듣고 혼났을 거예요. 그리고 학생이 당연히 대출도 안 됐을 것이고, 근데 나이가 한 달, 두 살 먹어가고 또 대학생이 되고 사회초년생이 직장인이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아이가 생기고 그리고 아이를 또 시집 장가 보낼 때가 생기고 또 내가 은퇴를 하게 되고 이럴 때마다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대출이었던 거죠. 그 시기마다 그리고 내 생애마다 가장 적합한 대출이 있고 또 그 대출을 잘 받아야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부도 읽을 수 있고 또 생활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을 때 많은 분들이 대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 많이 배워보고 싶은데 어디 가서 물어볼 데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일단 대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개념부터 한번 잡고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첫 번째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신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신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신이란 무엇인가?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려봤는데 갑자기 대출 얘기하다가 여신은 왜 나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쉽게 말씀드려서 여신이란 대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신은 대출이다. 그런데 잘 보세요. 네이버에 한번 대출이라는 것을 검색을 했을 때 음, 지금 국어사전에는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두 번째로 보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여성분들의 사진이 보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뜻으로 여성인 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음, 이처럼 그 여신이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는 대출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특히 이런 여신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오냐면 우리가 대출 서류를 쓸 때 가장 중요한 부분 그 서류가 중에 하나가 여신거래 약정서라고 있어요. 이렇게 여신거래 약정서를 할 때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여신이 그런 이쁜 그런 여성분을 뜻하는 게 아니고 뭐, 뭐 이게 대출 거래 약정서라는 걸 이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왜 대출을 공부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도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렸을 때부터 하도 빚내지 마라 빚내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와서 저도 굉장히 대출에 대해서 무서운 게 많았어요. 그리고 무조건 예금 적금을 해서 따박따박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무엇인가를 사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게 미덕이라고 많이 배워왔는데 그러면은 대출을 왜 공부해야 하는가 제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로 우리는 국영수에 대해서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공부를 잘해야만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대학에 가서 직장에 가야 된다는 그러한 그 루트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진짜로 공부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이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국어, 영어, 수학을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잘하면 전문직 의사나 변호사가 되고, 아니면 뭐 대기업에 가면 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 그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이렇게 전문직 의사나 변호사분들이 또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공부를 잘하고 다들 1등하고 전교 1등하고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 붙고 그리고 의사시험을 붙어도 이 그 대출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의외로 없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놀랐고, 그래서 우리는 국영수 공부는 이제 안 해도 되시는 분들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 해도 되잖아요. 이제 그런 입시를 위한 공부는 끝났기 때문에 다들 성인이시니까 이제는 이 돈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러려면 대출을 공부해야 된다. 첫 번째 이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덤탱이라고 써놨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같은 것을 받으시면서 이게 신용등급이 하락한다는 것을 모르고 나쁜 대출인 줄 모르고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받아서 막상 이제 은행에 와서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못 받는 경우를 또 많이 봤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대출을 받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은행과 계약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은행이랑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잘 알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은행에 가시면 어떻게 하세요? 무작정 그냥 서류 여기 쓰세요 저기 쓰세요 체크해드리면 그냥 성함 사인 계속 쓰고, 또 금액 이거 쓰세요 하면 쓰고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또 대출 서류를 읽어보고 내가 자세하게 이해하고 읽어보고 서류를 쓰려고 했을 때 생각보다 이게 대출 서류에 대해서 양도 많고 그 바쁜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대출 서류를 다 읽고 이해하기라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가기 전에 기본적인 대출에 대한 그런 개념 정도는 이해를 하고 그리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야만이 내가 좀 더 금리라든지 대출 한도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신 있게 은행원한테 요구를 할 수 있고, 또 은행원 입장에서도 그렇게 지식이 기본적인 것이라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얘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쉽게 될 수 있거든요. 또한 그리고 이 대출이란 것은 하나의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잘못 받으면 이 덤탱이 실 확률이 또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위해서도 대출은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셋째는 부자라고 써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돈 공부에 있어서 대출은 하나의 도구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도구를 잘 쓰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내가 로또에 맞는다든지, 그리고 뭐 투자를 잘한다든지, 아니면은 사업을 한다든지, 그럼으로 인해 아니면 뭐 내가 연예인이 된다든지 이런 데가 있겠지만, 뭐 그런 거는 진짜 1%의 사람들일 거고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대출이란 거, 일반인이 대출이란 도구를 잘 활용을 해야 돼요. 내가 연예인이 되거나 아니면은 진짜 뭐 로또를 맞거나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로또를 맞아서도 사실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고, 지금 생각했으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로또 돼도 뭐 거의 10억 정도 받는데 그것으로 서울 아파트는 못 사잖아요. 사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아무튼 그거는
별개로 치더라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출을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왜 대출을 공부해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그러면은 이 대출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한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 유태인은 왜 부자인가라고 저는 이때 먼저 써놨어요. 제가 이제 유태인 이야기라는 책을 읽었을 때 이 유태인들은 우리가 봤을 때 월스트리트, 미국에 있는 월스트리트를 주름잡고 있고 또 굉장히 부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유태인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나 생각을 해보니 그 책을 읽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녀에게 금융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특히나 이 대출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국영수만큼이나 우리가 배우는 국영수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이런 것들을 친척들이 돈을 빌려주거나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대출에 대한 개념을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심어준다는 거죠. 우리나라 그 부모님들이랑은 조금 다르죠.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대출에 대해서 받는다고 한다는 거를 굉장히 꺼려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대출에 대한 트라우마가 IMF 때부터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들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유태인이 왜 부자인가 저는 그 책을 읽어봤을 때 이 금융교육 특히 대출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켰던 게 부자가 되게 만든 그런 비결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애 주기를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생애 주기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은연중에 대출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20대에는 학자금 대출을 받죠.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제 학자금 대출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요게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저금리이기 때문에 대출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쉽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것도 이제 대출이고요. 엄밀하게 따지면 저금리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긴 하지만 이 학자금 대출을 받음으로 인해서 나의 신용 등급이 최악의 경우에는 뭐 하락하실 수도 있고 요건 이제 경우에 따라 달라요. 근데 이거는 항상 제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말씀드리지만 학자금 대출은 대출이다. 일단은 그것도 개념을 알고 우리가 20대 때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학교를 다닌다면 내가 그때부터 이미 대출에 대해서는 이미 그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사회 초년생이 되기 전에도 받아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0대에는 우리가 그 회사 처음 들어가면 굉장히 이제 월급을 처음 받고 깜짝 놀라게 되죠. 한 월급 요즘에는 200만 원, 300만 원 뭐 이 정도 받으실 것 같은데 만약 받고 나서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지만 뭐 어머님 뭐 부모님 용돈 드리고 부모님 용돈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또 그동안 신세 졌던 사람들한테 밥 한 끼 사고 나면 다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차도 사고 싶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투자도 막 하고 싶고 이런 면에서 30대 때는 보통 이제 신용대출을 많이 받고 그리고 전세대출은 뭐예요? 우리가 집을 이제 들어갈 때 뭐 전세 보증금 요즘에는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억은 다 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세 대출을 받는 것도 이제 30대에 이제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30대 때. 그때 때문에 이제 40대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 보통 이제 40대 되기 전에 30대 중반에서 넘어갈 때 보통 결혼들을 하시죠. 그럼으로 인해서 아파트를 사게 되거나 아니면 빌라나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도 이런 담보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처럼 우리 생애에 있어서 대출은 매 주기마다 대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은 오늘은 대출에 대해서 개념부터 간단하게 잡아봤고요. 더 이상 이제 대출이
오늘 배운 거는 대출이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 사이인 관계이고, 우리가 돈이 현금이 많고 대출 받을 필요 없고 산다고 한다면 뭐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용이 화폐인 이런 삶을 살면서 대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앞으로 대출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